늦게 결혼하는 게 좋아요. 좋기는 한데 희한한 게 이 고란살 있는 사람들이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어.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2024년 갑진년 운세인데 예, 68년생 저희 57세 되시는 원숭이띠 예,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예,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좀 어떤 성향이신지 예. 어떤 능력이 특출을 나신지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신생이시네요. 자, 원숭이띠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원숭미가 좀 있어요. 이제 계절로 얘기하면 슬슬 아직 끝은 안 났지만 그래도 이제 슬 끝나가는 어떤 그 가을 수확기의 계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원숙하고 좀 노련미가 좀 있어요, 사람이.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이 원숭이띠를 표현할 때 천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외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운에서 천고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좀 이별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암시하기도 해요, 이게. 자, 그런데 저는 뭐 사주를 볼 때마다 그래요. 이런 글자가 들어오면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갖다가 논하기 이전에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자, 사람 자체는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게 좀 쉽게 감동하고 동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체로 또 보면 좀 점잖은 유형에 속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닭띠도 그렇고 원숭이띠도 그렇고 이 가을에 속하신 기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자, 시작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항상 요걸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느냐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봄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은요, 벌려놓고 수습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가을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은요, 자, 수습까지 생각을 해보고 수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시작 자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뭔가 좀 진중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우유부단해요, 이게. 그러면서 또 이런 저런 재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양, 겉으로 보는 외양은 좀 명랑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자존심도 또 강해요. 그렇지만 이 안쪽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걱정, 근심 같은 것들이 좀 많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왜 아까 천고성, 외롭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가을은 겨울을 대비를 해야 돼요. 겨울. 수확의 계절이라 풍요롭기는 하지만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게 겨울이라고 하는 혹한의 기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성이 투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준비성에 속하는 것이 대체로 이재예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띠신 분들이요, 겉으로는 수확의 계절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람이 좀 여유롭고, 또 원숭이 띠 스타일 자체가 그 좀 남의 일은 내 일같이 잘 처리해줘. 남은 잘 도와줘요.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영업 같은 걸 한다. 그럼 자기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또 오히려 상품 설명을 자기가 친구한테 해줘. 이렇게 남의 일은 굉장히 잘 도와주지만 내가 막상 영업을 한다. 그럼 내 거는 또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좀 설명을 좀 잘 못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뭐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돈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왜? 겨울을 난다. 식량이잖아요. 제일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식량이잖아요. 겨울 내내 먹고 살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냉정함이 묻어나올 때, 어디에서 냉정함이 묻어나오냐 하면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요, 끊어내. 그러면서 아까 사람의 외양이 좀 명랑하고 멋있고 화려하다 그랬잖아요. 지 잘난 맛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걸 아는 사람은요, 될 수 있으면 잘난 사람들하고 놀라 그러지 못난 사람들하고 놀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가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리하게 참 보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폭넓고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재가 없을 때는, 잘라낼 때는 예리하게 또 잘라내고, 그 안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좀 소위 말해서 좀 잘난 부류를 상대할 때하고 그 외의 부류를 상대할 때하고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외로워질 수밖에, 내심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 가운데 이제 68년생 무신생. 자, 일단 이 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참 재밌는 글자예요. 요게 무신생뿐만 아니라 태어난 달이나 날에 무신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가 있으면 있잖아요. 네네. 자, 한마디로 저희들이 명리학 용어를 좀 쓸게요. 네. 식신이 병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병 그러면 일단 역마성을 상징하거든요. 네네. 자, 식신, 밥상, 밥그릇, 혹은 일, 혹은 나의 전문성, 전문기술, 이게 역마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굉장히 부지런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신생들은 전문직, 기술직 쪽에 잘 맞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전문성, 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쪽 직업이 잘 맞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다닌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구속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누구한테 간섭받거나 맞아요. 네. 지시받는 거 이게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자유주의 성향이 되게 강해. 지는 잔소리 많으면서 네.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인간관계가 좋아요. 왜? 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박애주의 성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주라고 얘기하면 전문성, 기술성, 부지런함.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화합시키고 단결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신이라는 글자가 사주 4개 중에 어디라도 들어가면 총무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모임에. 네네. 자, 그런데 요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가족 관계로 가봅시다. 재성은 돈이라는 뜻도 되고 돈이 생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뭐 움직인다예요. 움직인다. 근데 가족 관계로 얘기하면 남녀 공통으로 재성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부인이에요. 요것이 생지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신생인 분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신이라는 글자가 4개 중에 어디라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버지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 혹은 둘 다가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부인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그 대체로 보면 괜찮은 분들이 많아. 무슨 말이냐니까 아버지가 혹은 부인이 네. 괜찮다 하면 뭐 사람 됨됨이가 괜찮고 또 잘생겼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분들에 의해서 제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란다. 부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부인, 처가 덕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가나 아버지한테 어떤 종잣돈을 받아가지고 네네.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또 있어요. 이게 뭐 아니면 또야 이게. 네. 반대는 뭐냐면 내가 본 것을 누가 다 써버릴 수 있다고? 아버지나 부인이 다 써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덕을 보든지 아니면 다 써버리든지 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게 아버지나 부인이.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아버지겠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게다가 요걸 갖다가 우리가 고란살이라 그래요. 이 고란살, 혼자 운다라는 소리 가지고 있거든요, 새가. 예.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전문성 가지고 있지, 부지런하지, 다 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녀 공통으로 있잖아요. 이 고란살 때문에 좀 이 늦게 결혼하는 게 좋아요. 좋기는 한데, 네네. 희한한 게 이 고란살 있는 사람들이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어. 아. 이 새끼가 이거 미치고 폴딱 뛸 노릇이야, 이게. 늦게 결혼하는 게 좋은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겠네요. 쉽지가 않아서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이런 무신생의 올해 24년 갑진년 운세를 보면, 자, 일단 원숭이띠 전체가 삼자다. 아. 가라앉았다. 침체됐다. 답답하다. 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네네. 대신에 이럴 때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될 수 있으면 주위 분들, 특히 연장자, 나보다 위에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게, 받는 방법은 좀 평소에 좀 잘 공경하고 있으면 네. 늘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해답은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가 되는 게 네. 환경은 이런 침체된 환경인데 본인은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에너지가 폭발해. 약관 20살 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오는 시기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오니 개척 정신이죠. 네. 자립 정신이죠. 개척과 자립이 지금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니거든 지금. 근데 본인은 자꾸 뭐라 그래요. 혼자 자립, 독립하려고 하는 기운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집에 앉아가지고 어른 잘 모시고 있으면 덕을 보고 있을 건데 자꾸 본인은 뭐냐 그러니까 나와서 독립하고 무언가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네. 네. 결국은 뭐냐 그러면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기백,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독단적 우월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원래 관건이에요. 자 환경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우상향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기운일 때는 발산, 방금 얘기했던 뭔가 개척, 독립, 공격, 모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갈 때는 있잖아요. 네네. 뭔가 수비적이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움직일 때 유리한 운이에요. 자, 우는 수비, 방어, 소극, 플러스 알파, 얼음 공격. 그런데 본인의 기백은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솟구쳐 올라오는 본인의 기백을 갖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도 삼재에 들어있는 띠 있잖아요. 올해까지. 네.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세 개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삼재의 영향을 갖다가 그래도 원숭이띠가 좀 적게 받는 경향은 좀 있어요, 이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뭐라 그러나 삼재는 삼재니까 예, 단어부터가 벌써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체, 답답함, 무기력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환경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솟구치는 기백을 원래는 좀 잘 잠재우고 어떤 소위 말해가지고 좀 지략이라든지 좀 노련미, 원숙함 이런 걸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도 영상 보시고 예. 질문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생기시면은 예. 상담 통해서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